혼자인 시간이 싫어. 시계를 되돌려 봤죠. 앞으로 앞으로 그대를 만나게. 그러다 또 하루만 가죠. 다시 돌아와 줄 거라고. 나보다 아파할 거라고. 내 맘이 내 맘을 눈물을 다독이며 보내온 거죠. 넌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하니. 그대 스쳐갔던 흔적이 그대 핥히고 간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자꾸만 아파서 눈물도 알아서 흐르죠. 또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하니. 사랑 같은 거 영원 같은 거 내겐 없잖아.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하니.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
아주 따스한 노래로 네. 출발했어요.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네. 최유리 씨의 목소리였고 레인드롭님이 청하신 네. 신청곡으로 이것도 리메이크일 출발했습니다. 텐데 원래는 어느 가수님이었더라. 내가 그 기억이 안 나네. 리즈 노래 네, 맞아요, 리메이크한 맞아요, 듯 맞아요, 나연님 맞아요, 고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게 네, 최유리 옛날로. 씨의 네. 노래가 아니군요. 네, 네. 그리고 마중물님이 돌아오는 2월 22일은 지장군 체제의 프리데스크 시즌 2 1주년이다 벌써요? 이러셨습니다. 2월 며칠이요? 22일이래요. 아 투투투가 저희 첫 방이에요? 그러게요. 그런가 봐요. 야, 저도 기억 못했네. 별로 안 된 것은 저희 1년 됐어요? 야, 신기하네. 아 2018년 29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을 받으셨군요. 최유리 씨가.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아세요? 알죠. 1회의 대상이 전 유지아 씨 기일도 네. 알아요. 11월 첫날인가 그럴걸요? 1회 대상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규찬 씨가 아우, 네, 무지개였습니다. 유지아 대회 대상자들 쫙 음. 놓으면은 진짜 네로라는 가수들 다 있잖아요. 1회 대상이 조규찬이었고 2회 대상이 낯선 사람들이라는 보컬 몰라요, 그룹의 저는. 리더였던 고찬용 씨가 2회 대상이었어요. 음, 거기까지만 저는 기억하고 그 다음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유지아 얘기 몇 주 네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그 가리워진 길을 아 갖고 맞아 와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유지아 씨 얘기로 한 하루 방송 내내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진짜? 와, 있습니다. 노래 틀어가면서 있습니다. 네. 라떼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까지도 다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라떼 얘기는 아닙니다. 유재하 씨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레전드 네. 오브 레전드죠. 자, 낮의 눈에 그럼 2월 22일을 기해서 시즌 3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아 그래요? 뭐 코너를 바꾸든가 진행자를 바꾸든가 세트를 바꾸든가 뭐 일이 또 커지는 거 기획을 좀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내기를 거셔도 좋겠습니다. 자, 낮에 눈에 띈 뉴스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요? 네, 설 연휴 명절 아. 음식 나도 모르게 막 집어먹고 보면은 뭐 연휴 끝난 다음에 현타가 오죠. 몸무게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현타가 옵니다. 근데 저게 급빠져요? 급바 골든타임. 아니 급지는 이해되는데 네. 급빠도 있어요? 그게 저 급진 살은 실제 지방이 아닌 거거든요. 무게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급진 살의 원인은 수분이 남아 있는 거 또는 그 원래 포도당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저장이 됐다가 그게 쓰이지 않으면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저장이 되는데 글리코겐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면 글리코겐을 막 씁니다. 근데 막 활동량이 별로 없어서 글리코겐이 계속 쌓여 있다가 왜 날 안 쓰지 하다가 그게 시간이 더 지나면 지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더 이상 나를 쓸 생각이 없나 봐 하고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2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겐은 소모되기 위해서 저장하고 있는 거고 에너지원으로 지방은 약간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내 몸을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왜 자꾸 웃음이 나냐면 우리 지선배는 모르는 게 없어.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세요? 그거는요. 저는 다방면에 다 하셔. 뭐냐면 와, 저는 대박이야. 모르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모르는 거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아니 저 자막 보고 급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급 빠지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네. 주실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서 와, 저는 모르는 대박. 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저는 아는 척은 절대 안 합니다. 아는 것만. 네, 아는 것만 얘기하니까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뭐 코딩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 하나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얼른 소개해 주시죠. 이게 오늘 아유. JTBC 뉴스 페이지에 올라와서 많이 그래요? 본 뉴스로 들어왔어요. 이게 뉴스 프로그램에 나간 건 아니고 이것도 출처는 정확하게 해드려야죠. 상암동 클라스 라는 프로그램에 나간 내용인데 네네, 이걸 알아요. 뉴스화 기사화해서 올렸더라고요. 그 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그러니까 글리코겐 상태에서는 많이 움직이면 그거는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기 위한 그 열량이니까 그건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 빠지는 그래서 거군요. 2주 지방으로 저장되기 전에 2주 그때 막 활동량을 늘리시고 먹는 걸 좀 줄이시면 다시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2주를 넘겼다 해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 몸은 그럼 지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6개월간의 그 한 평균 몸무게 그 정도를 계속 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 몸이 어떤 몸무게의 기준점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6개월 안에만 막 운동을 하면 그 기준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살을 안 빼고 지났다. 그럼 이제 힘들어지네요. 힘들어집니다. 아, 그럼 그럼 막 매살이 몇 배, 되는구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네. 자 화이팅. 지영은 건강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프리 데스크. 자 지장군님 모르는 게 한 번도 없네. 이건 왜냐면 이 원고를 제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상태로 들어오고요. 모르는 거는 공부를 해서 원고를 쓰기 때문에 알게 된 상태로 들어오고 만약에 주원 씨가 저에게 뭐 태권도에 대해 물어본다거나 그럼 저는 모릅니다라고 할 겁니다. 태권도 잘하실 것 같아요. 태권도 모릅니다. 태권도 하나도 모릅니다. 네. 자, 지선님 어디로 튈 거냐고 그러는데 튀시면 안 돼요. 저 저요? 같이 튈 거예요. 아까 괜히 그래요? 오프닝 때 왜 의미심장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유. 구독자분들 싱숭생숭하게 하셨어요. 시즌 3에는 또 새로운 얼굴이 와야 되지 않는가 네.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선배가 코너를 튀시면 저 바꾸든가? 같이 네, 또 주원 따라갑니다. 씨도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자 8초 후에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갖고 오겠습니다. 네. 까니맛 똑까님 질문 들어오셨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 물어보면요 모릅니다. 아니 장군이 예비군 훈련을 모르시면 모릅니다. 어떡해요? 저는 장군이니까 조선시대 또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갈까요? 쭈쭈님 빨리 가서 지영훈 기자를 의자에 묶으세요. 튀지 못하게. 네.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 MBC에서 보도한 뉴스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기사 5개를 추려왔습니다. 네. 먼저 5위는 어제 보도됐어요. 김건희 기자의 리포트 117만 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게 바로 네. 어제부터입니다. 그렇죠. 지선배. 오늘부터 아니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네, 벗고 다니셨어요? 저는 오늘부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겠지 하고 딱 나갔는데 다 쓰고 아니죠. 계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약간 당황하고 조금 좀 실망했어요. 네. 네. 거의 뭐 10명 중 9은 네. 썼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거의 없는데. 저는 아침부터 호기롭게 마스크를 아예 안 갖고 나갔다가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쓰고 계셔서 오히려 민망했습니다. 근데 마스크 벗으면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색하지? 어쨌든 자막 보시죠. 오, 딱 저게 제 얘기예요. 네. 아직은 어색하다. 그러니까 서울역 대합실에 김건희 기자가 나갔어요, 어제. 사람들을 한 3시간 정도 관찰을 했는데 대부분 10명 중 9명 이상 꼴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심지어 영업을 시작한 카페, 식당에 있는 시민들도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직접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이유를 시민들에게 물어봤는데 일단 오늘부터 제도가 바뀐 줄 몰랐다. 이런 대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야 뉴스를 진행하고 계속 보니까. 또 구독자분들도 매일 보시니까 네. 아시지만 사실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 뉴스 못 보실 수도 있고 또 10개 기사 중에 뭐 한 5개만 보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색하다.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벗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생활 반경에서는 마스크 해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시고 그리고 어제 편의점 가니까 마스크를 쓰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직원도 몰랐던 거죠. 예, 어제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됐지만 보니까 좀 어색하더라. 네. 내가 마스크를 벗으니 여자분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더라. 다 모르는 거예요. 벗어도 되는 건지. 코로나가 100% 없어지기 전까지 난 쓰고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네. 난 그냥 씀. 그렇죠. 이런 분들. 누군가가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보균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자, 그리고 이거 3년 동안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해져서 다 그래요. 네, 네. 이제는 그냥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있는 마스크 쓰지. 마스크가 그쵸. 워낙 집에 많으실 테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습관이 됐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는 않은데 간혹 마스크를 벗은 채로 대합실에 들어오는 시민들도 김 기자가 만난 거예요. 네. 답답함이 이제야 사라졌다. 홀가분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합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퀴즈 열차 안에선 된다 안 된다? 저는 맞출 수 있지만 왜 물어봤겠어요? 안 되겠죠. 벗으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이니까요. 왜냐하면
버스, 택시, 또 뭐 있죠? 비행기, 네. 지하철,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부에서는 아직도 안 됩니다. 착용 의무가 네.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네. 써야 지금 돼요. 퀴즈 막 안 된다. 열차 안에서는 안 돼요. 답변 막 올리셨습니다. 네. 선물은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선물은 박수.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같은 그 환기가 어려운 데 있죠. 네. 거기서도 착용을 강력 권고했어요. 물론 벗어도 되는데 권고했기 때문에.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 실내 중에서도 탁 트인 공간에서는 벗어도 되지만 좀 좁은 공간에서는 쓰는 게 낫겠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면 사실 그냥 이 권고라서 애매해요. 써야 된다는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썼으면 이게 좋겠다 정도. 보면 자루 잰 듯이 안 이렇게 돼요, 여긴 안 돼, 안 여긴 돼요. 돼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힘들어요. 참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각자 판단을 맡기고 정확히 홍보해라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홍보가 중요하겠어요. 네, 홍보가 혼란스럽지 중요하겠습니다. 않게.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그냥 다들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 조심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죠. 네. 예. 자, 갈까요? 4위 보겠습니다. 유소영 기자의 리포트 지난주 수요일에 보도됐고요. 147만 뷰. 그 꽃집 화장실에 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해바라기 화분이 있었대요. 네.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이게 나 뭐지? 꽃집 화장실에 해바라기 화분이 딱 예쁘게 있다. 그럼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꽃집이 아니면 몰라도 음. 꽃집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을 텐데 네. 직원들과 손님들도 무려 두 달 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범행 도구였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수상하다. 휴지 심지로 받쳐놓았다. 한 여성 직원이 화장실을 쓰다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변기 옆에 놓여있던 해바라기 화분 모양이 부자연스러웠던 건데 심지를 자막에 나오듯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로 받쳐놓은 거예요. 휴지 심지를. 네, 근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기 위해서 높여놓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높여놨을까 네. 수상하게 봤던 거죠. 화분을 들춰봤더니 교묘하게 카메라를 가려둔 겁니다.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꽃집 사장 40대 남성 정모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현장 체포했고요. 네.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정 씨의 카메라에서 꽃집 여성 직원 4명을 두 달 동안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화분이 작년 11월쯤부터 놓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쵸, 직원들은 사장님의 이렇게 약간 선의다 이렇게 그쵸. 생각했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장이 이제 추워지니까 11월에 난로를 놔줬대요. 화장실에. 왜냐면 화장실은 또 외부에 있으면 네. 춥잖아요. 정성 들여서 해바라기 화분까지 갖다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참나. 사장이 특히나 이런 말을 했대요. 해바라기를 놓으면 돈이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놨다. 여기저기 놨다. 여기저기? 참, 여기저기 놨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직원들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6살 아이까지 화장실에 갔다가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된 건데 엄마가 경찰서에 가서 대리 진술을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모녀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 씨에게 같은 전과가 없고 달아날 가능성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면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네. 정 씨 측은 입이 얇게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 이런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냈고 영업 중단됐고요. 단순히 고용관계를 넘어서 정 씨 측과 이제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잖아요. 네. 이 직원들은 트라우마는 물론 보복 범죄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사진 찍는 분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좋아요? 아 말해 뭐해요. 이 기분이 좋을까? 나 진짜 나. 댓글에도 다 그런 내용만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네. 참나 뭔. 자 3위로 가겠습니다. 예, 엠보드 톱5 이번 주 3위 나흘 전 보도된 와글와글 코너. 네. 아니 한 주라도 안 나오면 약간 네. 서운하지 않아요? 네, 엠보드의 코너? 가시가 놓칩니다. 와글와글이야. 한 주라도 안 나오면. 요즘 진짜 춥잖아요. 네. 중문을 너무 추우니까 만들어야겠는데 비싸니까 직접 만든 거예요. 아 겨울만 있으면 되겠다 네, 싶어서. 네, 네. 뭘로 만들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이 사진에 쏠린 관심이 뜨겁습니다. 종이 상자를 자르고 붙여서 실내와 현관문 사이에 중문을 설치한 건데요. 너무 추워서 만들었답니다. 찬바람이 드나들 조그만 틈새도 없죠. 다 만드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는데요. 제작자는 중문을 만들고 나니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요. 누리꾼들은 신의 손이라며 손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야, 저거 진짜 아니, 진짜. 대박인데요? 쉽지 않은 모양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사다리 꼴로 아니, 그리고 문도 있고. 문도 있고 문까지 들어가는 이 공간이 또 있어요. 아, 그래서 대박. 공기층을 대단해. 아주 여러 층으로 내셨는데요. 네, 대단한데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손재주 좋은 분들이 있죠. 뚝딱뚝딱.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아이 어떤 장난감 선물이 들어오면 잘 못 만지는데 네. 저희 처남은 잘해요. 음. 그게 신기하게 진짜 재주라고 불릴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손재주가 거의 탑 오브 탑 수준인 건데 네. 코로나 시국 끝이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음.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런 내용 뉴스에서도 많이 네네네네.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재주 있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는데 지 선배는 어떠세요? 저는 창의적인 건 못합니다. 설계는 못하고 누가 이렇게 해라라고 응, 응. 저한테 딱 도면을 주고 시키면 그건 잘합니다. 그것도 손재주죠. 그러니까 가구 조립 같은 거 이렇게 딱 도면 오잖아요. 그거 DIY.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소파도 하고 침대도 하고 서랍장도 야.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설계는 못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저는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사오시면 이케아는 다 잘 합니다. 조립하시겠는데? 네, 다 합니다. 그 이케아에서 한번 사왔더니 정말 오래 걸리던데요? 저는 다시는 안 침대도 살려고요. 하고 소파도 하고 다 했어요. 아, 이케아에서. 진짜요? 그러나 제가 제작은 못 설계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은 없고 저는 하수인입니다. 그냥 하도급. 아우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 A 코드라는 댓글 쓰시는 분이 현관문 앞에 두꺼운 커튼을 달았대요. 이것도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중문처럼 사용하는데 찬바람을 잘 막아줍니다. 네. 굉장히 유용해요. 이거는 뭐 손재주 없는 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뽁뽁이 얘기도 올라오고 네, 창문에 붙이고 안 붙이고 엄청 차이남 이러시네요 다. 손재주 있으면 몸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건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자 2위로 가겠습니다. 아시죠? 지난주 수요일에 보도된 문화연예 플러스 173만 뷰. 아들을 업고 한라산에 등반했던 연예인이 있습니다. 네. 아시죠? 이시영 씨.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꽤나 논란이 커졌어요.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시영 씨가 해명을 했는데 직접 보실까요? 6살 아들을 업고 눈 쌓인 한라산에 올라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이시영이 이번 등반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정인이에게 전 정말 10번 물어봤는데 10번 다 예스라고 했어요. 심지어 걔는 백두산 가고 싶다 그랬어. 이시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등반에 앞서 아들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들이 한라산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할 텐데 자신은 나이가 있고 아들이 20kg이 넘어가면 업고 싶어도 못 업어 올해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겁니다. 또 준비도 꼼꼼히 하고 아들의 컨디션을 고려해 정상까지는 오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해당 등반 사진이 공개되자 자칫 잘못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며 아동학대라는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찔하게 보였나 봐요. 네. 저 위험한 설산에 왜 6살 아들을 업고 올라가냐라는 게 이제 이쪽의 입장이었고 이시영 씨 측은 아니 내가 다 아들 의사를 물어보고 하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안전하게 갔고 정상까지 가지도 않았다 이런 입장이 이제 네. 맞붙은 건데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선배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아들의 안전을 가장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 엄마죠. 아닐까요? 그런 그렇긴 면에서 하죠. 보면 그걸 왜 음. 엄마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음. 아동학대라고 뭐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솔직히 아동학대는 조금 너무 갔죠. 솔직히 때린 것도 개인적으로 아니고. 얘기하면 오지랖 같습니다. 네. 댓글에도 아동학대는 이런 거다. 밤 늦게까지 학원, 네. 사교육 이런 부모들이 하는 거지. 저건 평생 좋은 추억 만든 거 아니냐. 네. 성인이 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거다. 멋진 네. 엄마다. 네. 이런 댓글이 이제 공감을 잃었는데 물론 뭐 사고가 나면 안 되죠. 네. 근데 사고가 만약에 난다고 해도 엄마 책임인 건데 그럼요. 너무 댓글러들이
그리고 넘어지려면 과한 관심을 보이는 네, 게 아닌가. 넘어지려면 그 봄에 5월에 화창한 날에 평평한 큰 길에서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일 신경 쓸 텐데 뭘 저거까지 제가 이게 지상파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양쪽의 의견을 골고루 실어 드려야죠. 근데 저는 저거 오지랖 같습니다. 네, 솔직히 댓글에도 말씀드리면. 약간 네.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자, 이제 1위로 가겠습니다. 1위로 박민숙님이 네. 엄지원 아나운서 오늘의 1위 뭔가요? 왜 이렇게 1위를 오늘 궁금해하시지? 갑니다. 우리 MBC 뉴스의 단독 보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임지은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190만 뷰 기록 중이고요. 한전 있잖아요. 네. 한국전력.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도 없이 위약금을 수백만 원어치를 물렸는데 네. 저희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전 직원이 아무도 없는 농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요. 창고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네. 전남 구례군에서 벌꿀 농사를 짓는 한 농가의 앞마당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창고 문을 엽니다. 잠시 뒤 스마트폰으로 창고 내부를 구석구석 찍은 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30분 뒤 양봉 농민인 집주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전 직원이었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 한전 직원이요. 근데 나가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오라니까. 그런데 통화 하루 뒤 700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온 창고에 쓰는 농사용 전기를 부당 사용했다는 건데 창고 한켠에 있던 유자차 한 통과 우유 한 상자를 농산물이 아니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공문도 없었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700 얼마를 내야 되네 어찌네 막 겁을 줬었더라고요. 하지만 한전 직원은 주인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그 방문자가 임의로 지구에 침입해서 창고문을 열어보고 물건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주거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 이 얘기 하기 전에 지금 예. 댓글에 이건 좀 얘기하고 싶은 댓글이 있어요. 남의 뭐죠? 자식이니까 때려도 무시하자. 이건 아닙니다. 음.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그쵸. 말씀드린 게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하자. 남의 자식에 관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안전불감증으로 저 짓을 하지 아니 내용을 저 보자는 등반을 거죠.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 거였고 아이를 때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거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등산이어도 네. 아이가 싫어하는데, 싫어하는데 엄마가 했다. 억지로 한다. 그럼 그건 안 그거는 되는 비판 겁니다.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제가 1위 뭐,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1위로 돌아와서 농민에게 매긴 위약금 얘기를 수백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준이 없는 게 700 너무 비싸다 없어하니까 700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70이 됐다면서요. 10% 그러니까요. 10%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단 침입에 고무줄 위약금까지. 농민들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이 이제 횡포에 가깝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고요. 구례 곳곳에선 농민들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부과하는 한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내걸린 상황입니다. 한전 측의 입장은요. 농가 무단 침입 논란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전이 적자 폭이 워낙 크고 엄청 크죠. 근데 뭐 예. 요금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라도 뭔가 돈벌이를 찾고 있는 것 아이고. 같은데 저 유자차하고 우유 한 박스가 어떻게 700만 원 위약금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집에 들어와서 몰래 저걸 아유 정말 말이 그건 안 잘못된 됩니다. 거죠. 댓글에도 이런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무단 침입 문제다. 그런데 그걸 시킨 윗선을 조사해서 강하게 처벌해라. 네. 1,700명이 공감한 댓글이었습니다. 네, 엄주원의 엠버드 톱5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미리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톱블록은 좀 들으면 우울하고 속상해지는 경제 뭐예요? 얘기, 아. 살림살이 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톱은 이겁니다. 뭐죠? 자, 난방비. 네, 전국 아파트 난방비가 그러니까 지난 12월 거를 재작년 12월 거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년 새 가정용이 그러니까 54%가 폭등했다는 어마어마한 거죠.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더 오른다는데 네. 큰일이에요. 제곱미터당 평균 난방비. 근데 예. 소상공인들이 가게에서 쓰는 업무용 난방비가 있고 산업용 난방비 요금인데 예, 예. 이거는 58%나 증가를 했대요. 더 늘어난 거예요. 아. 이건 왜냐하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주택용 전기료는
좀 인상을 자제하는데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근데 산업용 전기료는 그 인상 요인이 있으면 원료비에 따라서 계속 그 인상분을 요금에다가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새 산업용 전기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단가는 산업용이 조금 더 낮긴 그렇겠죠, 합니다. 아무래도. 그나마 이건 12월 기준이고요. 오늘 이제 1월 사용분이 고지서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분들도 계시대요. 네. 이분들의 또 사례를 보니까 이게 지난달보다 60%나 더 늘었다 이런 얘기가 아유.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근데 오늘 받으신 2월 고지서가 혹한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연휴 때 혹한이 엄청 1월 컸잖아요. 말이었잖아요. 예. 그거는 다음 달에 또 고지서가 올 텐데 그거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고지서 더 올라가고 3월 고지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 걱정입니다. 뉴스데스크에서 톱으로 이 전기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세컨 톱도 경제 뉴스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12월 전국 미분양이 7만 호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정확히는 6만 8,107호인데 한 달 새 10,000호 넘게 급증해서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 2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6만 2천 선이 넘어가면 약간 위험해진다. 근데 6만 8천 호가 넘었기 때문에 훌쩍 넘었네요. 지금 약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1년 전만 해도 미분양이 한 달에 18,000호 정도였는데 지금 6만 8천 호가 넘었으니까 4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머니톡에서도 늘 얘기했듯이 건설사의 PF 대출, 그게 문제죠. 이자와 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러면 줄줄이 자금 문제가 압박 되죠.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12월에만 전국에서 건설업체 401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401곳. 자, 아유, 큰일이네, 정부가 진짜. 미분양과 그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을까? 뉴스데스크에서 현황과 정부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항공인에 대해서만 PCR 검사,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만 PCR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국인 비자를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응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비자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득실 따져보겠습니다. 예. 어우, 근데- 난방비 기부 네. 사연도 있네요. 네, 3년 동안 12억 넘게 난방비에 써달라며 기부를 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있다고 아유, 합니다. 너무 이런 따뜻한 고맙습니다. 뉴스도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본방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네. 내일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